가지 말라고요? 가지 마. 자, 어디 있습니까? 127페이지. 자, 등록상의 정정이란 말인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 어떻게 시작. 잘못 다르게 정리했어. 그래서 고칠 건데 소유자가 잘못 다르게 했다면 자, 신청 정정이 되는 거고 지적 소원청이 잘못했다면 직권 정정인데 확률은 여기가 더 높죠. 자, 직권 정정 사유. 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잘못 다르게. 그러면 말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이동은 우리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토지이동이 일어났다고 적었다고. 그리고 공부 봐보세요. 그걸 결제 받았다니까. 상관에게. 그러면 이 결의서에 보면 결제받는 그 서류에 면적이 얼마 더 나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랑 다르게 적었다고요. 누가?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자기 보고 직권으로 정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뭔 소리일까 이 소리가 말이. 봐보세요. 포인트는 면적의 증감 없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면적의 증감이 일어난다면 분쟁이 생기니까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어. 그러면 분쟁은 없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경계 위치만 잘못됐대. 위치가 잘못됐대. 이건데 볼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경계선입니다. 그럼 이 경계선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그리겠지. 이렇게 봐보세요. 선 그린다. 이 선이잖아 지금. 보고 그들이 그릴 거야 지금. 그려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아니 선을 그리고 있는데 너 점심 뭐 먹을래? 나 뭐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잘못됐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라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고. 뭐야 이건 또 점? 자,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이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무슨 일치? 면적이 틀어지면 면적이 바뀌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춰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됐대요. 이 소리잖아. 말만 길다 뿐이지. 우리가 그 지적도에서 배웠는데 지적도를 만들 때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거든.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랬어. 도면의 끝선.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토지도 도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겠지. 도각선.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 도면하고 B 도면이 있을 텐데 이 도면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백을 둔 이유가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도면이 일단 이렇게 같이 왔다고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경계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안 맞더라는 거지. 그러면 선을 잘못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만 이렇게 다시 정정하라 이 소리. 맞추라고. 도면끼리 선 맞추라고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 4번. 지적공보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의 포인트가 뭐예요? 또 잘못 적었대. 소관청이. 자, 다시요. 또 지적측량 성과와 그렇죠. 성과가 결과거든. 그 결과치와 어떻게 적어버렸어?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잘못 다르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6번에 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좀 복잡한 것만 제가 해드리면 되는 거지. 봐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아무 여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측량 을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긋다는 거지. 그럼 누가 거품 물 것 같아? 을이. 그래서 을이 거품 물어가지고 이 측량 다시 해주세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랬더니 이미 선은 그어졌는데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해보니까 이 선 이래. 그러면 이렇게 걷던 걸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정정. 됐습니까?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그 선 잘못 걷다. 다시 고쳐라.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다시 정정해야 되겠지. 자, 직권 정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또 7번에 지적공부 등록상을 또 뭐야? 포인트가 잘못 입력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소리가? 지금 전산화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종이로 돼 있는 걸 저 컴퓨터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띵띵띵 치고 있겠지. 그러면 막 치고 있을 거예요. 한참.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아, 미쳐.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 예? 이 말입니다. 잘못, 예? 잘못, 다르게 잘못. 자, 8번에 지적법 개정법률 규정에 의해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평이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바꿔야 되죠. 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공무원들이 그 전자식 계산기를 쓰지 아니하고 그 전자계산기가 보급이 돼도 말이죠. 이게 주판을 더 그 선호하는 그 공무원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걸 면적 계산하는데 주판으로 잘못 튕긴 거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치라고요. 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하나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자 어디 있냐면 그 여러분 그 127페이지에 가보면 127페이지에 자 동글 저 시옷 이응 봐보세요. 이응 이게 어려울 텐데 자 이응 보면 토지의 합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직권정정 이거 찾으셨나?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등기법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여러분도 더 모를 거라마? 그렇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토지에 자 여기에는 저당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저당권이 없어요. 합병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데 합병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합병 신청을 했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한쪽은 저당권이 돼 있고 한쪽은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 합병을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해버렸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합병을 한 후에 어디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뭘 하라고 그랬어? 등기 촉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촉탁서를 보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등기소를 하필이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자 한쪽에는 뭐가 돼 있어? 저당권이 돼 있고 한쪽은 저당권 안 돼 있지. 그러면 하필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줬다고 통지. 됐죠?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 합병 대상 토지가 아닌데 합병을 해버린 거지. 정정 다시 선 두라고. 이게 정정이라고. 됐습니까? 고친다가 정정, 고친다가 정정.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그럼 결론이 뭡니까? 직권정정이란 말이 뜨면 어떻게 잘못, 다르게, 잘못, 다르게 몇 가지만 딱 잡아내면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다시 자 토지 이동에서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 토지 이동 일어나면 공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때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지정,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측량하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부터 지적 측량을 배우실 거예요. 다 했다 넘기시고 됐고 그 또 안 했다고 할까봐 응? 자 가보면 자 134페이지에 축적변경위원회 했죠. 자 축적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시청 청소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136페이지 가보세요. 136페이지 가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토지이동 신청에 특례 있나요? 자 무슨 사업이지? 사업 누가 한다고? 사업 신청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했다 넘기시고 그리고 자 139페이지 가보면 자 139페이지 자 토지이동 신청에 대비가 있나요? 자 대비 신청 보이죠? 자 그다음 뭐라고 적어야 돼? 시작 구공체주 빨리 적어봐요. 국공체주 대비 신청 139페이지 139페이지 자 시작 구공체주 암기해 국공체주 그겁니다. 국공체주 자,
그거 해드렸다. 공채죠. 다 했지요. 자, 그리고 140페이지 공부 정리했나요? 공부 정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토지 이동이 일어나면 이제 공부 정리 하라면서. 그래서 자, 토지 표시도 정리할 거고 소유자도 정리할 거예요. 자, 이것들 정리해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했네. 자, 144페이지. 자, 공부 정리하고 뭐 하라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 근데 등기, 자, 밑에 쭉 가보세요. 핵심 다지기에서. 144페이지. 아래쪽 핵심 다지기에서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건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것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넘기시고. 그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7페이지. 자, 등기 촉탁까지 한 후에, 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뭐라고 그랬어? 통지. 이제 알겠죠? 자, 통지, 그 박스 밑에 봐보세요. 통지 시기. 요게 시험 문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죠. 이 접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에 접수야? 지적 소관청이 접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촉탁서를 주고받고 우편물로 주고받으니까 며칠 걸려? 15일. 근데 변경등할 필요 없대. 그럼 며칠? 7일.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다 했어 이제. 자, 그리고 공부 정리하길 때 뭐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만 배우면 끝난다 이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측량. 이 순서가 이래. 자, 지적 측량. 자, 봅시다. 자, 뭐예요? 지적 측량이란?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역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고자 할 때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하라는 소리고 두 가지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다가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 아니야 이게. 자,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때 면적을 알 수가 없거나 면적이 바뀐다면 측량하시라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어디? 지적 공부에 있는 거 반대야. 지적 공부에 있는 걸 어디다가? 토지.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게 지상이거든요. 지상이잖아. 그래서 지상에다가 복원하고자 할 때도 측량을 한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때 내가 면적을 모르니까 측량해서 공부에 적을래 이 말이고. 지역 공부에 있는 걸 어디? 복원하고자 할 때 하는 측량이 있는데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이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적법에 공주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형경이다 이랬잖아. 형경이라는 공주가 있어. 우리 공주님이요. 공주님. 그러면 우리 공주님은 어디에 사셔? 지상에 산다니까? 이렇게. 도면상에 있는 공주가 어떻게 공부에 있는 게 지상으로 나타났어요. 공주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공주 그러면 저요 이러면 안 되고 자 뭐라고 그래야 돼? 형경이 이렇게. 형경이 또 나올 겁니다. 형경이. 자, 두 가지다. 뭐예요? 측량 언제 한다고요? 재측량 언제 한다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자 할 때 한다.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에 있는 걸 지상에다가 복원하고자 할 때도 측량한다. 설명할게 잠시 후에. 자, 먼경이는 기억해줘야 돼. 형경이. 이렇게. 형경이 공주 이름. 공주. 왜 공주인지 잠시 나옵니다. 자, 측량의 방법이 있네. 측량이라고 하는 건 제가 거리를 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측판 측량이래. 판 떼기 위해서 측량한대. 그 말이에요. 표현들이 왜 그래요 지금? 진짜라니까. 판 위에서 측량한다고 해서 측판 측량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 분위기가? 여러분들 그 오다 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삼각대 설치해가지고 놓고 야 저기 가봐 저리 가봐 이런 거 측량한 사람들 그죠? 그 판 위에 서잖아. 그걸 측판 측량이라고 한다. 측판 측량이. 자 그리고 경위의 근데 봐봐요. 경위의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에. 이게 한 단어라고. 이게 한 단어라니까. 끊으면 안 돼.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자, 경위의라는 기계가 있다니까. 왜 그래 지금? 살 수가 없네 진짜. 이게 지적이 이게 지금 일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경위의라는 기계가 있어요. 알겠죠? 그 기계 가지고 측량한다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자, 전파기, 광파기 측량 이랬는데
측량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잰 거라면서요. 자,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적이면. 걸어가면 그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신박한데? 줄자로 하면 되잖아, 줄자로. 근데,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전파를 쏴. 그럼 갔다가 되돌아오면 거리가 나오는가 봐. 전파, 광파 가지고 거리 잴 수 있다니까. 측량은 거리 잰 거라고. 자, 다시 사진 찍어서 거리 잴 수도 있고 이렇게요. 자, 위성 측량 이런 게 있대. 이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자, 지금부터인데. 자,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이라 하면 지적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때 하는 측량으로서 지적 삼각 측량이 있고 삼각 보조 측량이 있고 지적 도금 측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적 기준점 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 좀 잠깐 봐주세요. 그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전적인 도형은 형태가 삼각형일까요? 사각형일까요? 오각형일까요? 피라미드 생각해 봐봐.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요. 전 국토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해놨다고.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해놨다니까. 삼각형 형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냐. 앞쪽에 보면 삼각형 해놓고 여기다가 점을 박아놨다.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하고 거리라고 하는 걸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하지. 제가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 그렇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간하고 거리를 재려면 어디에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측량한다는 말은 기준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토지까지 거리를 재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전국토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박아놨으니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호칭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삼각점에서 거리 잴 거고 거리 재고 이런 소리예요. 근데 너무 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또 점을 찍어놨어. 이걸 뭐라고 그래? 그렇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 재고 여기서 거리 재고. 근데 이것도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 그대로 이 사이사이에다 계속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로에다가 박아놨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도근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측량한다는 말은 거리를 재는 거고 거리를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다 가다 보면 측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딱 측량기를 설치하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웬만한 산 정상에 가면 이거 하나 있거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측량한다는 말은 거리를 재는 거고요. 거리를 재려면 기준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무조건 띵띵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설치하라고? 측량.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이라 하고 이게 표지니까 됐습니다. 삼각 보조점도 있다면서 그걸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라 하고 지적 도근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도근점을 설치할 때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 도근 측량. 도로에 설치했다 도근점이 삼각형 형태다 삼각점이 중간에 점을 찍었다 보조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측량. 자, 세부 측량.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로 한 때는 측량하시면 돼.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세부 측량 볼까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면적을 모르니까. 자, 측량해야 돼요. 자, 등록전화 면적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측량합니다. 분할해야 돼요. 6번, 어머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할 때 측량한대. 뭔 소리, 소리가? 바다가 됐어, 토지가. 바다를 뭐하러 측량을 해? 그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가 다 바다로 돼버렸다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근데 일부만 바다가 됐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양이 있을 거잖아. 그거 측량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측량 겨우 있다. 이렇게. 축척 변경, 면적 바뀌어? 이제 알겠죠? 바뀌어, 측량한다. 적공모 등록상을 정정할 때 측량한다. 토지정 측량. 이걸 토지정 측량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면 뭐 한다고 시작?
측량하면 자동적으로 뭐 검사 따라 붙어야 돼. 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을 거예요.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 9번, 10번, 11번이 중요한데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일 때는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짝꿍을 찾아야 돼 이제. 자,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 자, 그러면 측량하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측량 안 하고 끝났다 확정. 됐습니다.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다시는 안 한다는 소리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뭐가 이제 현경에 나오는 거예요. 현경이 경계점을 어디다가 지상에 뭐라고 어떻게 딱 떨어지냐 지금. 자,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할 필요할 때 이걸 뭐래? 경계 복원 측량.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경계 아닙니까? 이게 경계. 이게 어디에가? 지적도의 경계 나와 있지. 이걸 그대로 어디다가 지상에다가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걸? 지적, 공부에 있는 걸 지상에다가 복원시켜 달라고. 그러면 가서 그냥 대충 에이 귀찮으니까 찍 선긋 보면 돼 안 돼? 안 돼. 뭐 했어? 측량 해서 손 그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돼? 지적 공부에 있는 경계를 어디다가 지상에다가 복원할 때는 측량을 뭐라 한다? 복원이니까 복원 측량이지. 어떤 걸 복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11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 그래서 이걸 이대로 잡아내면 될 것 같아. 지적도에 주요 건축물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도면상의 건축물의 위치 표시하고 실제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똑같이 하겠다 이거 해보라고. 그때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지적 현황 측량 그런데 건축물의 현황이라고 그러면 돼. 뭐라고요? 건축물의 현황. 다시요. 자, 도시개발 사업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다시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뭐라고? 경계 복원 측량. 됐습니다. 건축물의 현황, 지적 현황 측량.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슨 경이라고 그랬어? 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 현경이는 검사를 안 받는다니까. 현경이는. 왜 안 받을까요? 검사를? 그래. 공조사 안 받아. 공조사 안 받는데 일단 원리원칙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측량을 해가지고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순간에 확정적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 측량하고 적겠다는 건데 우리 현경이는 반대잖아. 반대. 어디에 있는 걸? 공부에 있는 걸 지상에다가 복원만 시켜주고 오는 거잖아요. 공부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지. 됐습니다. 이게 설명인데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누가요? 지적법의 공주가 누구야? 현경은 공주야. 공주는 외로워가 아니라 공주여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다니까. 세 가지를 안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해. 면적 측정도 안 해. 검사도 안 받아. 공부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공부에 있는 걸 지상에 보고만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현경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현경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봤거든. 현경이를 다 알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자, 지적부의 공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현경이요 이러더라. 현경이? 근데 현경이가 또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현경이가? 자, 현경이가 누구야? 시작, 지적, 현황측. 경계, 보고측량. 무조건 이건 암기해줘야 됩니다. 우리 현경이 공주는 아무것도 안 해요. 됐습니다. 자, 지적측량 절차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지적측량 의뢰한다고 그랬죠? 누가 합니까? 누가? 의뢰는 다시. 자, 의뢰는 누가 해? 지적측량. 자, 의뢰는 토지 소유자 또는 누가? 이해관계인이. 자,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자, 지적측량 의뢰를 해요. 자, 누구한테? 지적측량 하는 사람에게. 업자. 자, 됐습니다. 자, 의뢰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뢰자. 자, 됐습니다. 의뢰를 해. 접수 받아요. 그래서 지적측량 하는 자에게, 수행자에게 돈 내고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어. 언제까지 되라고 그랬어?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날에. 낼 게 어지간히 없나 봐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어디에다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이렇게 측량하겠다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측량을 할 거예요.
왜 내야 하냐면 측량하면 무조건 뭐 받는다? 검사 받는다 이랬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 보고 너희들 검사 측량 준비하라고 이걸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더라고? 다음날. 언제? 다음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측량을 하면 될 거예요. 쭉쭉쭉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적 측량의 기간 및 검사 기한 의뢰에 의한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뭐나? 자, 저기 155페이지. 155페이지. 155페이지 가면 거기 봐보세요. 거기. 자, 봐보세요. 이 점. 자, 측량 기간과 이제 검사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안 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면, 측량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 붙는다? 검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량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랬더니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 상관없고, 자, 어떻게?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측량하면 뭐 따라 붙어야 돼? 측량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검사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 검사기에 또 따라 붙어 며칠? 4일. 다시요. 측량기간 며칠이야? 5일이고 검사기간 며칠이다? 4. 5일, 4일입니다. 봐보세요. 측량하러 오사 이렇게. 측량 측량하러 오사. 소리 막 오라들라가는데 지금. 자, 측량하러 오사 이렇게. 오사.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가 문제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측량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리를 재는 거고, 기준점이 필요하지. 이게요. 근데 말이죠. 근데, 어떤 지역에 측량으로 갔다? 그러면 주로 어떤 점 가지고 이 측량 수행하시는 분들이 측량하시냐면, 지적 도근점 가지고 가세요. 그게 가까우니까. 촘촘하게 박혀 있고. 근데 말 그대로 지적 도근점이잖아. 도로에다 박아놨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웬만한 학원에서 나올 수도 있겠어. 뒤로 돌아간다면이. 자, 우리 검단사거리역까지 가다가 보면 지적 도근점이 나올 수 있다니까 도로에. 근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 지자체에서 뭐부터 합니까? 도로 뜯어없지 인도. 인도 보도로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도에가 지적 도근점이 설치가 됐는데 그걸 인도를 다 뜯어버리는 순간에 도근점이 유실되겠지. 그러니까 가봤더니 지적 도근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거리를 재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자, 오사하고 가봤어. 갔다? 근데 기준점이 없는 거야. 그럼 측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준점부터 설치하고 측량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측량 기간이 있고요. 자, 측량하면 무조건 뭐 받아라? 검사. 그래서 검사 기간이 이렇게 있는 거지. 됐습니다. 자, 측량 기간 며칠? 5일, 4일. 딱 잡아놓고요. 이렇게 하고 오시면 돼. 근데 가봤더니 뭐가 없어, 이제. 지적. 기준점이 없더라, 이거지, 기준점. 이게요.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이걸 먼저 설치를 하고 없으니까, 설치를 하고 측량을 한다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적 기준점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5개 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한 개부터 봐봐요. 한 개부터 15개 이하일 때까지는 이 기간에 무조건 며칠을 4일을 플러스 해달라고. 봐보세요. 한 점부터 시작해서 15점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4일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봐봐. 뭐 하면 뭐야? 측량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검사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했는지 또 검사야.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점을 초과한다. 그럼 이제 자, 16, 17, 18, 19점. 여기에. 그러니까 개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15에서 한 번 끊고 그 다음에 19에서 끊으면 돼.
자, 15점을 초과하는 자, 4점마다 또 1일 가산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적는 순간에 한 번 더 적어라. 이렇게 계산하라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느 적에 측량을 하러 갔는데 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풀어봐요. 자, 20점을 설치하고 할 거야. 20점을 설치하고 할 거야. 측량기간은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풀고 현장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측, 검 이러면 되죠. 자, 어떻게? 측량으로 오사 적어야 그게 적고 시작하라고. 이제 기준점 설치하라면서 자, 플러스 몇 개가 기준이야? 15점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 4, 1 들어야 되지? 4, 1 들어야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몇 개가 더 부족해 이제? 봐봐. 16, 17, 19 한번 끄라고 그랬잖아요. 4점. 자, 1일 가산 플러스 1일 가산이죠. 근데 20점이라면서 또 하나 더 설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1일. 좋습니다. 플러스 1일. 며칠이야 그러면? 자, 9일에다가 10일, 11일이지. 측량 기간만 11일이고 무조건 뭐 받더라고? 검사. 밑에 붙어야 되지. 4, 8, 9, 10이죠. 10일. 이렇게. 총 며칠 걸린다? 21일 걸린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 설치를 점을 줄 수도 있다. 이 문제가 뜨면 딱 15점을 잡아요. 그리고 제발 머리로 풀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그러니까 15점 잡고 19, 4개잖아요. 또 1일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줄 수 있냐면 딱 주고서요. 자, 검사 기간은 제한다. 검사 기간은 제한다. 그러면 밑에 거 빼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한 위아래 다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5사하고 이렇게. 자, 15개 이하까지는 어떻게? 4일이고 15점을 초과하는 4개마다 어떻게? 1일 가산한다. 다시요. 15 딱 잡아놓고 19 접어놓고 15, 19, 15, 19 15, 19 적어놓고 문제 푸시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데 자, 합의를 한대요. 합의를. 그러니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따로 계란 합의. 너무 길잖아 지금. 합의를 했다면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 4분의 3은 뭐 하고? 측량. 제가 뭐라고 그랬어? 뭐 하면 뭐 받아라? 측량하면 검사. 측량하면 검사. 그래서 전체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뭘로 한다? 검사. 됐습니까? 그러면 20일로 합의했대. 20일로 합의했대. 그러면 측량기간 며칠이고 15일이 5일은 검사 이렇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지적공부 정리 신청. 자, 측량을 했고 공부에 정리할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또 나왔네. 우리 무슨 경위는? 형경이는 나왔잖아요. 형경이는 공부 정리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형경이가 뜨면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돼. 형경이는 아무것도 안 해. 좋겠다.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남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재심사 기억나십니까? 자, 지적측량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자, 측량을 의뢰했고 그리고 검사 측량까지 했는데 그게 안 맞다 그랬잖아. 기억나셔? 이거. 그러니까 연상이 좀 되면 좋은데.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긴 것 같은데요. 이거잖아.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 이렇게 선고가 버렸다니까 거품물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다시 해주세요. 적부심사 가봅시다.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자, 다시 볼게요. 자,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랬어. 이자가 그 측량 결과치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좀 보셔봐. 저 좀 봐봐요. 어거지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적 측량을 의뢰했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하면 검사 받는다면서.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했을 거거든. 그러고 난 후에 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은 지금 누가 선을 그은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검사 측량해서 선을 그은 거지.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자랑 지적 측량 수행자랑
공무원이랑 잉잉 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따지나 마나지. 얘가 선거인 건데. 그러니까 따질 때는 위에다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얘들의 위가 누굴까?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여기다가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자, 이 측량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 수행자랑 지금 둘이 윙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시도지사는 지적법을 알아 몰라?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몰라. 어떻게 알아? 여러분도 더 모를 걸 아마? 몰라. 모르니까 어디로 보내?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낸다니까요. 모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짝꿍 찾기. 자, 지방지적위원회 짝꿍은 누굽니까?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1위 보낸다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 의결을 하시더라.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렇게. 60일 이내. 됐습니다. 자, 심의 의결을 한다. 근데 사안이 중하면 1차원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의결했어. 어거지하지 말고 짝꿍이 누구야? 짝꿍이 시도지사.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체가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주면 되지. 의결서를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아 정말이 여러분들 혹시 이거 369 알죠? 정말 369면 딱 좋은데. 자, 누가 시 그랬습니까 지금? 싫어하는데 369가 아니라 367. 369가 아니라 367. 뭐라고요? 367 됐습니다. 367 이렇게. 자, 의견에서 통제해 줬어요. 아까 해드렸잖아 전부 다. 자, 이렇게 자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 거품 물고 따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 계산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따질 거야. 시도지사. 따지게 보내줬다. 그러면 다시 자 재심사 통화 봐봐요. 자, 무슨 심사가 있어 이제? 재심사가. 그럼 누가 할까? 애들이. 또 거품물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럼 이미 한 번 했으니까 시도지사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 국장 지적법 알아 몰라? 몰라. 진짜 몰라. 중앙지적위원회로 보낸다. 이래. 짝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짝꿍이 어디가 되고? 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편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자, 중앙지적위원회 짝꿍은 누구나? 국장이다. 그래서 심의 의결하고 국장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난다니까. 아시겠죠? 이걸 적부심사, 재심사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네.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160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160페이지 그 그림 보이죠? 그러니까 흐름으로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자 시도로 보내고 모르니까 지방전에 짝꿍 됐습니다. 받은 데다 다시 보내주고 재심사 들어갔다. 자 그러면 국장이고 국장의 짝꿍은 어디다? 중앙지역위원회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뭡니까 이제 지방지역위원회 그것들하고 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역위원회만 정리하면 되는데 책이 잘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게 1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죠? 자. 자, 지적의 3요소가 뭐라고 했나요? 자,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거였어요? 등록. 이게 지적의 3요소죠. 자, 그래서 토지에 이제 등록 사항이 자, 지번 적어야 됩니까? 지번 적어야 되죠? 그래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를 다 배웠다고. 됐습니다. 자, 지번 부여 배웠고, 그리고 자, 토지의 용도, 지목 배웠어요. 그리고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렇게 되셨나? 여기서 나왔던 암기 코드가 공법도사에 공법도사는 간통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이거고, 자, 면적을 어떻게 할 건지, 면적을 여기는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에,
면적을 알 수 없거나 면적이 바뀌는 걸 한다. 그리고 면적을 이제 결정을 해. 어떻게 정할 건지 소축적을 쓰는 적과 대축적 쓰는 적 그리고 자 무슨 처리? 끝수 처리. 이거 공부했거든.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게. 자, 이 등록을 어디에다 하시겠어요? 지적 공부에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지적 공부를 봤더니 자 뭐가 있었어요? 대장이 있었어요. 자 불러봐.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지 연명부, 또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게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가 대장은 무슨 식으로 만든다? 카드식으로 만든다? 여러 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글의 숫자, 많은 글, 숫자가 아무리 해도 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자 도면이 있는데 도면 자 두 가지죠. 무슨 도? 지적도가 있었고, 자 임야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짝꿍이죠. 이렇게 짝꿍이죠. 자 공유전면은 대장이지만 도면 없어. 대지권도 도면 없어. 자 그리고 도면은 어떻게 만들어? 낙장으로 만든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 형태의 형태를 띠는 도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도면인데 형태가 어떻게? 대장 형태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식? 카드식이야. 그래서 고유보로도 나와, 장보로도 나와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걸 전산화시켰다 뭐라고 그래? 전산 파일, 지적 파일 전산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지로 들어와서 이제 토지에 자 오늘 한 게 이거 아닙니까?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란 뭘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자 시작. 소지지면 경계좌표.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작.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더니 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이것들 적는 순간에 머릿속에 대상 토지가 떠올라야 된다. 되겠습니다. 어떤 토지야 이거? 어떤 거? 새로 조성된 토지와 등록 누락지 이것들 하면 되고 첨부 서면 공부하시면 되고 자 등록 전환 이 말이 보이면 어디서 어디로만 임야도에 있던 게 지적도만 넘어가면 다 등록 전환이다. 이유 불문하고 네 가지 산지관리법에서 허가신고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따라가라 또 불법 건축물이 삼가났다 이거지 등록 전환 이것들 자 그리고 자 분할 됐습니까? 자 합병 이거잖아요. 분할 합병은 의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분할일 때 의무인 경우가 있더라 뭐야?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또 합병도 의무 아니다. 근데 어떻게 공공용 지목 불러봐요. 시작. 철수 유도 학교 구하제 시작. 경찰관의 시작. 공공체 오 좋아 이렇게 또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합병 시작하라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지목 변경 기억나셔 이거 지목 변경 자 공사가 끝났다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자 또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 변경 해준다. 자 또 뭐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아파트 지으려고 합병 신청하면 지목 변경 해준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자 등록 말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변경? 축척 변경 100% 나온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기억나셔 이거? 축척 변경 무슨 사? 축척사 축척사에서 계시는 스님이 있는데 동의성 떨어져야 돼. 자 어떻게 시작. 그리고 나서 한다 시행공고 그리고 또 바뀔 테니까 말뚝박을 해.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그리고 바뀔 거니까 공부정지 정지하고 하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 측량하고 그리고 무슨 절차 들어가면 돼? 청산 절차 그리고 다 끝났어. 확정 공고 등기 촉탁 공부정지 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되면 사유가 있다면 자 어떻게 직접 뭐 하면 돼? 신청하면 돼. 됐습니다. 근데 신청하자면 뭘로? 직권으로 하더라 이거지. 자 직권으로 거 불러보세요. 자 직권 불러봐. 직권 어떻게? 직권 할 때는 나가기 전에 뭐부터 세워라. 계획 수립해라. 나가서 조사해라. 갔다 와서 조사부 작성해라. 거기에 결제 맡아라 이거지. 자 그리고 자 무슨 사업이야. 누구만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만 하더라. 좋습니까? 토지사 안 돼. 그리고 자 대신할 수 있대. 대위 신청 이렇게요. 자 시작. 구, 공, 제, 주 이거지. 국가 지자체장이 대의할 수 있대. 또 공공노지목 시작. 철, 수, 유도, 학교, 과제
공공채 이러면 되고 채권자가 대의 시작할 수 있고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사유가 발생됐어요. 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지적 공부를 뭘 하면 돼? 정리를 이제 해주면 되지. 근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면적을 알 수가 없다면 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는 건데요? 누가 의뢰합니까?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어떻게 이해 관계인이 자 측량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지적 측량하는 사람이 지적 측량 수행자들에게 측량을 의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측량을 하겠다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날까지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요. 됐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뭐니까? 측량하면 뭐 받아야 돼? 검사. 그래서 검사 측량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 측량을 하고 봤더니 엉터리야. 아무리 봐도 윙크한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거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부 심사. 이제 좋습니다. 자 했어. 근데 또 거품을 뭐는 애가 있어? 재심사. 좋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자 적부 심사로 가면 그 상급기관이 어디야? 시도. 됐습니다. 자 시도지자 짝꿍 누구야? 지방지적위원회. 다시 재심사로 간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이게? 국장으로 갈 거예요. 됐습니다. 자 국장의 짝꿍은 뭐야? 국장의 짝꿍은 중앙지적위원회 이러면 된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뭐랑 안 맞을까? 등기부랑 안 맞겠지.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자 등기 촉탁을 한 후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알려주라고 통지가 되지.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뵀어. 자 촉탁서를 보냈고 자 다시 뭘 받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며칠? 15일이 건다는 소리고 받은 날로부터 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대. 그럼 며칠? 7일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공부정리라 하면 자 토지의 이동이 일어날 때 공부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가 들어야 된다? 등기와 관련된 서류가 들어야 된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봤더니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적 공부를 어떻게 막 어거지로 암기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정정일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토지에 표시를 잘못 신청했다 이거지? 혹은 소유자를 잘못했다 됐습니다. 이승현인데 막 자꾸 줬다 이런 소리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적으면 돼? 잘못 혹은 다르게 이걸 잡아내면 돼. 다르게 이렇게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잘못 신청을 했다면 신청 전적이 지적소관청이 잘못된 직권으로 정정하라. 되셨나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적법 전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적법 양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 안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세부적으로 봐보세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세부적으로 그냥 지번이 어떻고 지목이 어떻고 이걸 하면 돼. 근데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를 전체를 잡아야 되거든. 이것도 해드렸거든 내가. 지적 공부 편에 끝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토지동도 세부적으로 쪼개지 말고 전체 틀 잡아가지고 아하 이게 토지동이고 신청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다 들어가면 공부 정리할 건데 아하 면적을 보면 측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배우는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등기부랑 안 맞을 테니까 그래서 등기 촉탁을 배우는구나. 한 후에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언제? 했는데 잘못됐대.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고칠 건데? 표시 소유자. 왜 하는 건데? 잘못 다르게 했거든. 그래서 지가 잘못 신청했다면 자기가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흐름으로 딱 잡아놓고 살펴보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약속한 시간대로 제가 공시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수업은 다 해드렸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총평을 하자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아마 정규수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등기법은 이제 1장, 2장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절차부터 해서 절차에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11문제 여기서 나와. 어? 그래서 원래 그 1월달, 2월달까지는 기초강의라고 해서 지금 기초 겸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다시 한다면은 일장이장을 아예 날려버리고 일반 절차만 해도 돼.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역도 봐봐요. 지역법도. 이게 전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접 이거 할 거고 바로 공부로 들어가고 뭐 용어의 정리 기타 등등 필요 없어. 왜? 어디서 또 배웁니까? 여기서 다시 또 나오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힘을 쏟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정규 수업을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나머지 다 살을 더 많이 붙여주실 거야. 잘 수업을 들으시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저 밴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소통하실 분들은 밴드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자료는 계속 올려놓을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필요한 자료 거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아무튼 이거 출제했나 공부? 자, 7주 동안 이렇게 즐겁게 자,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학교 가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